네, 청소년 수련 활동을 구성하는 세 번째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5가지 외워볼까요? 끝에서부터 체험 활동이다. 청소년 수련거리와 함께한다. 청소년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한다. 네 번째, 5번째,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 이렇게 있는데 세 번째 요소 청소년 지도자에 관한 설명을 합니다.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설명은 청소년 지도자와 청소년 지도사의 차이를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청소년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청소년 지도사가 맞죠. 근데 청소년 지도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와 청소년 지도자의 차이를 간략히 설명합니다. 청소년 지도자는 종사자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활동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력을 총칭하여서 청소년 지도자라고 하고, 청소년 지도사는 자격 개념입니다. 국가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공식적으로 청소년 지도사라고 불리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초에 청소년 지도사라고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왜 굳이 청소년 지도자라고 했나요? 이런 질문이 있을 텐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현장에서 청소년을 직접 만나서 수련거리를 통해서 체험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체험활동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건물이든 야외이든 성공적인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준비돼야 되는 공간이라든지 도구나 시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 같은 경우는 청소년 활동을 실내에서 하게 되는 경우 난방을 돌보고 또 난방 기계를 보일러를 관리하고 또 안전하게 청소년 활동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이런 분들 역시 넓은 의미에서 청소년 활동에 연관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이죠. 이분들까지 다 포함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나 청소년학과 교수님들은 당연히 청소년 지도사라고 하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활동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서 주변에서 보이지 않게 은밀한 곳에서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사람까지도 다 포함하고 그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청소년 지도자라고 하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신분인가? 청소년 학을 전공하는 미래 청소년 지도사 2, 3년대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따게 될 여러분들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어떠한 사람들로 지칭하고 있을까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은 예비 청소년 지도사입니다. 공식 명칭입니다. 명함 만들어도 되겠죠? 네, 명함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사용하시는 명함처럼 예비 청소년 지도사 박길동 이렇게 쓰고 전공 프로그램, 전문 프로그램, 마술, 또 음악, 또 힙합, 미술 이렇게 쓰고 또 여러분의 좌표라고 할 거 인생의 비전 또 뒤에 기록을 하고 청소년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 또 개념 이런 것들을 뒤에 정리를 하고 홍보 활동을 다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누구죠? 예비 청소년 지도사 여러분입니다. 자, 세 번째 용어 설명을 끝내고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련거리를 통하여서 청소년 지도자가 청소년을 만나서 체험활동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프로그램에 무엇이 담겨야 하느냐는 이 문제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은 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설명을 한 그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균형 있는 성장은 이런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몇 번 강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이외에 건전한 사회인이 되기에 필요한 꿈, 인격, 감성, 건강, 지혜로운 삶의 방식과 기술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요소는 바로 자발적 참여입니다. 청소년 수료활동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체험활동이다. 좀 여러분들 어색하죠. 과거에 청소년 수료활동을 많이 참여했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식은 뛰었지만 결국은 자발적인지 아니면은 강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은 선생님의 입장을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라든지 이것 뭐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향입니다. 지향해야 되는 것은 청소년 수련 활동이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청소년의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왜 청소년의 선택권을 주느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참여 안 하느냐? 이 선택권을 주는 이유는 청소년 활동의 효과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이 스스로 선택해서 온 청소년 활동은 효과성이 매우 크겠죠. 그런데 선택하지 않는데 강제로 왔다. 그 효과성을 담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는 청소년의 선택권인데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 수련활동에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하는 것은 청소년의 활동 참여 선택권과 더불어서 프로그램 선택권,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청소년 활동을 참여하기 위해서 5월 10일부터 15일까지 A라는 청소년 수련원에 들어갔다. 그러면 모두가 동일한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A형, B형, C형, D형 본인이 필요하고 본인이 즐거워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자발적 참여이다. 네, 자발적 참여가 구성되려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5가지 다 했어요. 청소년 수련 활동은 이 5가지로 구성이 된다. 자, 미리 한번 시험 공부해 볼까요? 5가지. 끝에서부터 외워야 됩니다. 시간이 짧을 때는 항상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교수님의 지론입니다. 5가지 끝에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수련활동은 체험활동이다. 수련활동은 수련거리와 함께한다. 청소년 수련활동은 청소년 지도자가 존재해야 된다. 청소년 수련활동은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한다. 4번째, 5번째, 청소년 수련활동은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 이것으로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설명은 끝내고 2번째 청소년 교류활동에 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3가지를 늘 잘 기억을 해놓기 바랍니다. 여러분하고 온라인 수업하는 이 기간에는 여러분의 머리를 무겁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드는 설명은 가능한 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줄여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끝냈고 그 다음에 교류활동, 문화활동이 있는데 자, 교류활동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류활동이 무엇인지 개념부터 한번 볼게요. 청소년 교류활동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소년 교류활동이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자, 이것도 문장이 길진 않습니다만은 오래 기억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음 표를 볼게요. 자, 표가 지나가서 오케이. 청소년 교류활동은 세 가지 영역입니다. 세 가지가 많이 등장한다, 그죠? 청소년 육성도, 활동, 복지보호. 청소년 활동도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그리고 청소년 교류활동도 세 가지 형태. 지역 간 교류활동, 남북 간 교류활동, 국가 간 교류활동. 자, 정리할까요? 청소년 교류활동은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시작.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이 있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설명을 하고, 그럼 지역 간은 뭔가? 지역 간 청소년 교류활동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남 호남 청소년 교류활동, 그리고 도시 농촌 청소년 교류활동. 여러분, 영남 호남 청소년 교류활동 참여해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저는 여러분 이 활동에 참여하고 학생들에게 특강도 하였습니다. 참 감동적인 모습이 많이 연출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가 무엇입니까? 영남과 호남이 나누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서로 오해하고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사 어른들은 그렇게 서로 교류하거나 선입관 때문에 반목한다 하더라도 미래 세대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영원함이 나누어지고 서로 반목하고 또 찍는 당이라고 할까요? 정당도 영원함으로 나눠서 찍는 이 나라가 미래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영원함 교류 활동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된 국민 통합을 이루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영원함 청소년 교류 활동을 3박 4일 하다 보면 아이들이 변합니다. 영남 청소년, 호남 청소년 다 같은 사람이구나. 다 같은 청소년이구나. 다 같은 어린아이고 다 같은 개구장이구나. 서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가 되는 밑바탕을 마련하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활동이죠. 그리고 도농 청소년 교류 활동은 도시와 농촌 청소년들이 서로 활동하는 겁니다. 특별히 농촌, 어촌 청소년들이 도시에 와서 홈스테이 하면서 도시의 여러 가지 문화 관광지 또 명소를 둘러보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죠. 청소년 교류 활동의 목적은 공동체 의식 함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활동에 따라서 새롭게 한번 재해석을 할 수 있어요. 지역 간 교류 활동에서 공동체 의식은 국민통합입니다. 국민통합. 그리고 그 다음에 남북한 교류 활동 역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교류활동의 한 형태로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언제 통일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법에 명시를 해놓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고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활동법에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을 넣어놓았습니다. 지금 직접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을 하는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을 원래 상정하기에 그림을 그리기는 천안에 있는 청소년 100명하고 평양에 있는 청소년 100명이 여름에는 천안에서 하고 겨울에는 평양 가서 청소년 지도사와 함께 프로그램 하는 이러한 그림을 그리고 남북한 교류활동을 표기를 했습니다만 법안에 집어넣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런 긴장된 상황에서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남북 간 청소년 교류활동의 한 샘플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남북 간 교류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영역은 세터민 청소년 활동입니다. 탈북 청소년들과 그리고 한국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함께 교류하는 그러한 활동, 또 세터민 청소년들이 한국 학교와 한국 문화, 한국 청소년 세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체험하는 그런 활동, 이것이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의 전부입니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은 목적은 한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 활동 중에 국가 간 교류 활동이 있습니다. 국가 간 교류 활동. 국가 간 교류 활동은 국가 간 협약에 의한 교류 활동인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많이 좀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국가 간 협약에 의한 교류 활동이 뭔지 여러분 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세 번째 시간에 설명을 잘 듣고 제 강의를 듣는 모두는 한 번쯤은 국가에서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청소년 국제교류의 혜택을 기회를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의지가 있는 자는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의지가 있으면 실력도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도 제가 여러분에게 코치를 해드릴게요.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일어를 못하는데, 중국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국가 간 교류에 참여할 수 있냐? 교수님이 이 온라인 강의에서는 할 수 없지만 직접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 직접 코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코치를 잘 들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세 번째 시간에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 청소년 교류 활동에서 국가 간 교류 활동은 국가 간 협약에 의한 교류 활동이고 이 교류 활동 목적은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다. 글로벌 시대에 우리 한국에 있는 한국인만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세계의 사람들도 남이 아니고 떨어져 있는 것이고 아닌 것이 아니고 하나로 연결된 시민이라는 의식을 갖추게 하는데 국가 간 교류 활동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세 번째 시간에 국가 간 교류 활동에 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